안녕하세요. 신동일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TV입니다. 저는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당장 여러분 관심은 과연 이제 내가 그 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좀 대출을 잘 활용하나,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효율적으로 좀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뀐 그 정부의 방안을 토대로 대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 임대업 또는 개발 공급업 영위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주택담보부 기업 여신 전면 제한이 이제 2020년 7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제한적으로 취급이 가능했는데, 비규제지역 소재 주택 취급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전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 취급이 불가합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전면 금지가 되고 시설 운전이 공통으로 해당이 됩니다. 또 지금 그 대출자가 개인 사업자로서 주택담보부 여신 기보유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개발 공급업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구입 자금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구입 자금, 그리고 대출 취급일 현재 차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관련 대출인 경우에는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투기 지역 내 LTV 규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LTV가 차등 제한이 되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9억 원 이하부는 LTV가 40%, 구간 2 9억 원 초과부는 LTV 20% 초과 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구간 1은 9억 원 이하부는 LTV 50%, 구간 2는 9억 원 초과부는 LTV 30% 초과 시 적용이 됩니다. 시행일은 2020년 7월 1일이고 주택매매 계약 체결 및 계약금 기납부 사실을 증명하거나 여신 신청이 이미 완료가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종전에는 서울은 전 지역이었고 경기는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이 적용이 되었었는데, 투기과열지구가 변경 후에는 과천, 성남, 분당, 수정구가 포함이 되었고, 광명, 하남 외에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 이지구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지구에는 연수와 남동, 서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동중, 서, 유성이 포함이 되었고, 조성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은 전 지역으로 동일하고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 행복도시 예정 지역, 대전 청주, 동지역 오창, 오상읍만 지정이 되었고, 인천은 전 지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강화,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중복적용 대상 지역인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를 우선으로 적용해서 대출을 취급하게 됩니다.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 광주는 초월, 곤지암읍, 도척 외에 남양주는 화도, 수동면, 조안면, 안성은 일중면, 죽산면, 죽산, 삼중면, 용월 등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현황을 좀 살펴보면 금융기관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6.17 주택시장 안정 관리 방안에 따라서 굉장히 그 대출이 엄격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정부의 이 강력한 대책을 살펴보면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이제 제한을 하고, 또 1주택자가 이제 주택 구입 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에 이제 그 기존 주택을 처분 및 전입 의무를 해야지만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경우고요. 만약에 이제 기존에 살던 집이 안 팔리는 경우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실소유자는 당연히 집을 사면 이사가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어 보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집을 사놓고 나중에 입주하는 경우도 이제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여러모로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 방지 전세자금 대출 보증 및 이용 제한을 보면 보유주택을 별도로 두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사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간혹 직장이나 교육, 노부모 부양 등 차원에서 사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 집을 전세로 주고 그 자금으로 다른 데서 전세 살면 굳이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데, 전세금이 비싼 곳은 또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딜레마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제 갭 투자, 전세 끼고 집 사는 것은 예전보다는 또 쉬워지지 않았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 금액 무관하게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는 금액 무관하게 중빙 자료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는 더 강화됐고요. 3억 원 미만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3억 이하 아파트가 서울은 거진 별로 없죠. 그래서 집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는 필수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빙 자료는 9억 초과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금 출처 중빙 서류까지 잘 챙겨야 되고, 실제 소유자라도 자금 출처 중빙이 어려우면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증여라든지 차용증이라 대출, 소득 등 모든 게 서류 심사를 꼼꼼히 하기 때문에 매입이 한층 힘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2년 거주 요건을 좀 살펴보면,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신청 시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2020년 12월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단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일단 조합 설립 후 단지는 괜찮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잠실 5단지와 이제 음마가 이제 갈리는데, 올해 12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시에는 지위 양도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추진위 이전 단지 사업 속도는 분양까지 최소 5에서 6년 정도가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매도보다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려 할 수 있습니다. 낡아서 저렴하게 사는 세입자가 이사해야 전세난이 해결이 되는데, 집주인의 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전세 세입자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굉장히 신경 쓸 부분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투자의 경우에는 법인은 종부세가 몇 배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급매물이 좀 출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것이 이제 조금 고가주택, 강남 4구 고가주택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도세의 경우 법인세 플러스 추가 20%가 중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주택 매입 매력이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법인 관련 대책만큼은 이제 확실하게 시장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은행에서 좀 요번에 6.17 강력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와 개인이 좀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어떤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굉장히 LTV, DTI 비율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자금 출처 조사 의무까지 생겨서, 또 실입주 요건이 생겨서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점점 더 이렇게 되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향후 한 2, 3년 정도는 지금 이미 집값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뭐 더 올라갈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미 주택 가격은 새 정부 출범 들어서 거진 2배 이상 많이 오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2배가 오르는 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조금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시고 주택 구입 시기를 한 2, 3년 뒤로 미루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런 이제 앞으로 한 1, 2년 정도 좀 시장을 관망하면서 지금 실물 경기가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종잣돈을 불려가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서 적금이나 정기금 금리가 1%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과거에 10%에서 20% 정도를 해외 우량 주식이나 투자 자산에 불입을 하셨다면 지금은 20%에서 한 40%까지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시장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런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힘내시고 너무 좀 서두르지 마시고 또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펴는 뭐 그런 정책 목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